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손쉽게 선택하는 마음에 도피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를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시대가 불공정하고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상처받은 것은 저 오만한 인간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이다. 내 건강과 재산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악덕업자들 때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불행과 실패, 그리고 내 내면의 불안과 좌절에 대한 원인을 바깥 세상으로 돌리곤 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탓하고 시대와 사회의 불합리를 탓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과 운명의 변덕을 손가락질하죠. 남 탓을 하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 환각에 빠집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환경의 피해자일 뿐이야 라는 달콤한 자위는 내 무능과 게으름, 준비 부족, 그리고 결단력 없음을 감춰주는 가장 완벽하고 도덕적인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의 문제 해결에 대한 무겁고 끔찍한 의무에서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 탓을 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합니다. 아니,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면부터 서서히 썩어가며 무기력의 늪으로 깊숙이 침몰해 갑니다. 원인과 책임을 바깥으로 넘겨버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내 삶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주도권마저 세상과 타인에게 통째로 넘겨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전부 남 때문이라면 그 상대가 바뀌거나 세상이 변하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남 탓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패러독스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던진 남 탓이라는 방패가 역설적이게도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노예의 자리에 묶어두는 쇠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근대 철학의 거대한 정점이자 인간 이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장 깊게 통찰했던 위대한 사상가는 자신의 삶을 남 탓으로 도배하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해 서슬퍼런 통찰과 함께 가장 차가운 일가를 던집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력한 노예의 자리에 가두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인간이 진정한 존엄성을 얻고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은 자신의 자유를 직시하고 그 자유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온몸으로 짊어지는 것뿐이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도덕적 설교나 딱딱한 교과서의 문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향해 징징대고 원망하는 나약한 삶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냉철하고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쾌락과 편안함을 누리는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고 게으름을 피우고 내 내면의 감정이 끌리는 대로 타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태를 진정한 자유가 아닌 본능과 욕망의 노예가 된 타율적 상태라고 단호하게 배격했습니다. 짐승처럼 본능과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고 외부 환경의 자극에 따라 흔들리며 상황이 나빠지면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자유로운 인간의 주체적 행동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비굴하게 반응하는 기계적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내 스스로 이성적인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결단하며 그 결단이 가져온 모든 결과에 대해 피하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무게와 책임이 따른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유는 방종이자 가짜이며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자는 결코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에게 밀려오는 세상의 차가운 풍랑이나 불운한 환경이 아닙니다. 내 행동과 선택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김으로써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피해자로 전락시키는 나 자신의 비굴함과 무기력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그저 남을 탓하지 말라는 식의 진부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이 나에게만 가혹하다라며 남 탓과 세상을 향한 원망에 빠져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책임을 내 안으로 가져와 삶의 진짜 주도권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깊고 단단하며 서슬퍼런 삶의 서바이벌 지혜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도 이러한 철학적 통찰을 통제 위치와 피해자 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심리학자가 제시한 통제 위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크게 외적 통제자와 내적 통제자로 나뉩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바깥 세상이나 타인, 운명에서 찾는 사람들을 외적 통제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실패했을 때 선생님이 이상해서, 상사가 무능해서,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라고 생각합니다. 외적 통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무력감과 우울증, 그리고 심각한 불안장애에 시달릴 확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어차피 세상이 이 모양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사고방식은 스스로를 환경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시도하지 않게 만드는 학습된 무기력을 낳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반응과 책임은 무엇인가를 묻는 내적 통제 위치를 내면에 둔 사람들은 그 어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자율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동력을 얻게 됩니다. 내적 통제자는 외부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나는 이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이 나 자신을 자책하고 학대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 탓을 그만두고 내 책임을 인정하라고 하면 다 내 잘못이라는 말인가라며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내적 통제는 스스로를 비난하는 자책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책은 과거의 잘못에 매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비하하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반면 책임의 어원은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외부의 사건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을지라도 그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반응의 권한이 오롯이 나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위대한 주체적 행위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깊이 파고들 때 삶의 태도는 세상의 조건에 내 행복과 가치를 구걸하지 않는 이성적 존엄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외부의 화려한 환경이나 세상의 변덕스러운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도덕 법칙과 자율적인 이성만을 철저하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덕스러운 운명이나 타인의 평가, 외부 환경의 불공정함에 내 삶의 가치를 맡기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나에게 어떤 비극과 시련을 던지든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바르고 존엄하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은 오롯이 나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왜 남들 탓을 하며 자꾸만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걸까요? 남 탓을 하는 마음의 깊은 뿌리에는 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깊은 무기력함과 책임을 지는 데서 오는 거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비극과 실패의 책임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나의 무지와 부족함 그리고 오만함을 직시해야 하는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내 행동의 결과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내면의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약한 인간은 그 지독한 직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너무나 손쉽게 남 탓이라는 달콤한 마약을 선택합니다. 다 저 인간 때문이야. 사회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라고 외치면 당장은 내 자존심이 보호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 탓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동안에는 잠시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삶은 타인의 손에 휘둘리는 무력한 인형극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대본을 남이 쓰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 탓을 중단하고 책임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내 삶이라는 배의 키를 내가 다시 잡게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내가 키를 잡고 있는 한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몰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당신의 삶이 타인을 향한 원망과 비교 그리고 남 탓 속에서 피로하게 흔들리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가라며 세상을 향해 핏대를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깊고 서슬퍼런 책임의 회복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남 탓을 멈추고 내 자유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세상이 당신에게 준 가장 위대한 존엄성의 선물이자 당신의 삶을 그 어떤 불운 속에서도 영원히 빛나게 만들어줄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기록들을 철저히 반추해보면 자신의 실패와 비극을 끊임없이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감을 저버렸다가 결국 역사와 삶의 뒷길로 비참하게 사라져간 수많은 인물들의 비극,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한계와 책임을 직시하여 위기를 극복한 영웅들의 교훈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용맹함과 압도적인 군사적 천재성을 가졌던 영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과 전략적 판단 미스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실패를 운명과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삶을 파멸로 이끄는 치명상이 됩니다. 정치가로서의 세심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직 힘만을 과시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단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 사면초가의 비극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목을 베기 직전까지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며 남 탓으로 일관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쓸쓸한 단면일 뿐입니다. 반면 개인의 무력이나 지략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함은 천하를 얻는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책임을 직시하고 타인의 능력을 겸손하게 빌릴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중 한 명이었던 이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위기가 닥치고 민심이 흉흉해질 때 자신의 국정 운영 능력 부족과 방탕함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지 않고 무고한 이들에게 책임을 모조리 뒤집어 씌우는 비겁한 남 탓을 선택한다면 그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민들과 귀족들은 황제의 비겁함과 무능을 똑똑히 보았고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은 잠시 동안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될 수는 있어도 결국 스스로를 완전한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 됩니다. 자신의 결단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는 세상의 풍랑이 몰아칠 때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와 내 삶에 찾아온 시련 앞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를 직시할 때만 인간은 비로소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한복판으로 돌려봅시다. 남탓과 책임 전가 그리고 피해자 의식 속에서 자신을 내버려 두는 어리석음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직장, 사업, 자산관리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사회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남 탓의 비극을 떠올려 보십시오.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늘 상사의 무능을 탓하고 부하 직원의 게으름을 탓하며 회사의 시스템만을 원망하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상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지 않았어. 팀원들이 내 능력을 따라오지 못해서 망한 거야. 우리 회사는 지원도 안 해주면서 성과만 요구해. 거래처 담당자가 멍청해서 계약이 틀어진 거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비판적 사고 부족이나 준비 소홀, 소통 미숙에 대한 책임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손가락을 바깥으로만 향하는 사람. 그는 스스로를 불합리한 조직 환경의 피해자로 포장하며 동료들에게 회사의 뒷담화를 늘어놓지만 그러는 동안 그의 진짜 실력과 시장 가치는 단 한치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회사와 상사를 탓하며 불평불만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자신의 역량을 가꾸고 실수를 피드백하며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운 동료들은 저만치 앞서 나갑니다. 결국 남 탓에 빠져있던 자에게 남는 것은 차가운 만년 대리의 낙인과 조직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비참한 현실뿐입니다. 자산 투자와 돈의 영역에서도 남 탓의 비극은 완벽하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충분한 공부나 리스크 관리 없이 단지 남의 말만 듣고 혹은 욕심에 눈이 멀어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다가 거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지와 탐욕 그리고 뇌동매매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늘 유튜버나 리딩방 혹은 정부의 정책만을 원망합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옳은다고 해서 샀는데 폭락했어.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갑자기 바꿀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해서 내가 손절할 수밖에 없었어. 물론 시장에는 거짓 정보와 불공정한 세력, 예측하기 힘든 악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기로 최종 결단을 내리고 계좌의 매수 버튼을 누른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실패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립니다. 내 판단이 어디서 틀렸는가를 복귀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며 또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매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파산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업과 경영의 영역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매장의 매출이 떨어지고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경기 불황만을 탓하고 손님들의 야박함만을 원망하며 직원들의 태도만을 지적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트렌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를 파악하지 않으며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세상을 탓하는 동안 그의 사업체는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마침내 폐업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훌륭한 경영자는 불황을 탓하지 않고 불황 속에서도 고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고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와 사랑의 영역에서 남 탓이 가져오는 파국은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그래.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절대 바뀔 수 없어라며 상대방에게 모든 변화와 책임의 의무를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뾰족한 말과 배려 없는 행동, 이기적인 태도, 그리고 표현의 미숙함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만을 탓할 때 관계의 균열은 결코 메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를 향한 남 탓의 핑퐁 게임 속에서 한때 소중했던 사랑은 피비린내 나는 원망과 증오로 변하고 가장 비참한 이별과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타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남 탓을 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를 스스로 하수구에 던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비극과 실패가 전부 남 때문이라고 믿는 자는 상대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인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이 불공정하고 상대방이 잘못했을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를 찾는 자는 그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책임을 가져오는 자만이 삶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명확한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꾸만 세상을 향해 타인을 향해 남 탓을 하게 되는 비겁한 습관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자유와 책임의 존엄함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까요? 철학의 깊은 삶의 통찰,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남 탓의 굴레를 부수고 삶의 주인으로 서기 위한 실천적인 마인드셋 5가지를 명확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책임의 영역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날씨, 타인의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 경제 불황, 그리고 타인의 인성은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남 탓을 해도 내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바람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이 허망한 일입니다. 반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 타인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나의 구체적인 실천은 오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남 탓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당장 멈추십시오. 어떤 악조건이 밀려오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책임은 무엇인가만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책임의 영역에 집중할 때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나를 상황의 불쌍한 피해자가 아닌 삶의 주체적인 창조자로 재정의하십시오. 남 탓을 자꾸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를 세상의 불쌍한 희생양으로 바라보는 피해자 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위치에 서 있으면 사람들의 일시적인 동정과 위로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은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동정표를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의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심지어 예기치 못한 불운과 타인의 배신조차도 내가 어떻게 다루고 헤쳐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체적인 주인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며 징징대는 대신 세상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지만 나는 내 책임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라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셋째,
내 행동의 원칙을 스스로 세우고 실천하십시오. 남을 탓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동하고 남 탓만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불공정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나까지 비굴하게 남 탓을 할 명분은 되지 못합니다. 타인의 치졸한 행동을 기준 삼아 내 불량한 행동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나만은 내 내면의 엄격한 도덕 법칙과 이성적 원칙에 따라 바르고 단단하게 행동하겠다는 자율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남들의 수준에 나를 맞추지 않고 스스로 세운 높은 인격적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남 탓이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넷째, 실수와 실패를 마주했을 때 자책이 아닌 차가운 피드백으로 전환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책임이 곧 자신에 대한 가혹한 비난이나 감정적인 자책으로 연결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나를 벌하는 차가운 채찍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단단한 돋보기입니다. 감정적인 자책은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이성적인 책임은 삶을 개선시킵니다. 실패가 찾아왔을 때 역시 나는 안 되라며 자책하거나 저 녀석 때문이야 라며 남 탓을 하는 대신 냉정하고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십시오. 내가 놓친 데이터와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리스크는 무엇인가? 내가 오만하게 방심했던 지점은 어디인가? 다음번에 똑같은 위기가 올 때 나는 어떤 안전장치를 구축할 것인가?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차가운 배움의 피드백으로 삼는 자에게 인생의 모든 실패는 성공을 향한 가장 거대한 자산이자 스승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자유라는 위대한 선물 뒤에 숨겨진 책임의 무게를 기꺼이 즐기십시오.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모든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다는 위대한 축복이자 그 그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대한 중압감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자유가 주는 달콤함만을 취하고 책임이라는 쌉싸름한 무게를 외면하는 어린아이의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책임의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남의 지시만 따르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 삶의 선택에 따라 밀려오는 외로움, 불안, 그리고 책임감을 내가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껴안으셔야 합니다. 내 선택의 결과를 내가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갈 때 느껴지는 거대한 뿌듯함과 존엄함이야말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적인 행복이자 영혼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길었던 이야기를 정리하며 삶을 대하는 우리의 결론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남들의 행동과 세상의 변덕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한탄하는 비참한 무대가 아니라 나의 이성과 자율성으로 내 운명을 직접 조각해 나가는 거룩한 성전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아무리 억울하고 남들에 비해 불공정하게 느껴진다 한들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남 탓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는 데 쓰는 그 모든 에너지는 도리어 당신을 타인에게 매여 있게 만드는 밧줄이 될 뿐입니다. 정적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면의 도덕 법칙과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했던 그 서슬 퍼런 각오처럼 당신 역시 지금의 남 탓하는 마음을 멈추고 내 삶의 완전한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남을 탓하는 동안 당신은 노예로 살아가지만 책임을 짊어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삶의 완벽한 제왕이 된다. 남들의 잘못과 세상의 불합리를 원망하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리어 당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달콤하고 위험한 함정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지고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나약한 생각이 당신의 영혼을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깊고 서슬퍼런 책임의 회복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남 탓을 멈추고 온전히 짊어지는 그 책임의 무게야말로 훗날 세상에 비바람이 불어오고 세월의 풍랑이 들이닥칠 때 당신의 삶을 세상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아름답게 지켜줄 가장 단단한 거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남 탓의 핑계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당신의 내일이 스스로 짊어진 책임감 속에서 더욱 거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